금천고 1학년 프린트 해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실게요.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있고 서로 다른 세 실근 1, 알파, 베타를 가질 때 알파, 베타를 곱합시다 라는 거죠. 자, 일단 보셔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데 x에 a 넣으면 0 나온다는 사실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다음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a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지금 1, 알파, 베타라고 소개해 준 상황이니까 우리는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a가 1이라면, 그래서 이 a, 0 만드는 a 값이 1이었다면, 됐죠? 그럼 a가 1이라면 문제에서 준 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x-1,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이라고요. 자, 그럼 이때 x에 1 만들면 0 나와까지 썼고요. 여기 2차 방정식을 0 만드는 값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판별식 보시면 짝수 공식 볼게요. 절반의 제곱 빼기 ac 0보다 작죠? 그 말은 실근은 1밖에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는 말을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럼 두 번째입니다. 다시요. 만약 우리가 설정했던 이 한근 A, 얘가 1이었으면 좋겠는데 이 1이 그러면 요 2차식을 0 만드는 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상황, x제곱 더하기 1 빼기 3ax 플러스 4를 0 만드는 그 한 근이 1일 때 두 번째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한 근이 1이니까요. 대입하면 되겠죠? 1 플러스 1 빼기 3a 플러스 4는 0이 될 거고요. 넘어가서 정리하면 a는 2가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 a가 2라면 어떻게 될지 또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x-2고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이 될 거고, 자, 인수분해가 되는 건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x-1, x-4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다음 3차 방정식의 근은요, x는 1 또는 2 또는 4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문제에서 물어본 이 알파와 베타는 2하고 4를 보시면 되겠고, 2를 곱한 값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이렇게 해결을 해봤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시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이렇게 오메가라는 문자로 표현했습니다. 오메가라고 할 때, 그럼 여러분들은 이 오메가가 갖고 있는 특징과 성질들을 쭉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때 3차 방정식이죠. 여러분들은 분명히 얘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x에 누구 넣으면 0 나오는지 알아야 돼요. 1, 마3, 4, 마이너스 2. 넣을 만한 거 없으면 1하고 마이너스부터 넣어보시면 되겠죠? x에다 1 넣었더니 0 나오네요. 내려오고 곱하고 조리제법 이렇게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x-1, x제곱 빼기 2x 플러스 2를 0 만드는 다음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었죠? 그럼 여기 보시면 1 넣으면 0 나오는 실근 말고요. x제곱 빼기 2x 플러스 2를 0 만드는 그 한 근을 우리가 오메가라고 하자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럼 문제는 여기 오메가도 있고 오메가 바도 막 표현되어 있죠? 그럼 한 근을 오메가, 다른 근을 오메가 바라고 하면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더한 값은 2가 될 거고,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곱한 값은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요. 우린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였고요. 자, 문제에서 준 정보를 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256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 어떤 상황이냐면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 빼기 1을 n제곱 했더니 256이 나온 상황이었어요. 그럼 이거 전개해보면 오메가와 오메가 바에서 오메가를 뺀 값, 이거의 n제곱이 256이었다라는 거겠네. 자, 여기 보시면 네, 간단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 두분의 합과 두분의 곱 알았잖아요. 자, 보세요. 얘도 2고 얘도 2니까 오메가랑 오메가 바하고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를 더한 값이 서로 같은 거야. 둘 다 2거든. 그럼 넘어가면 오메가와 오메가 바에서 오메가를 뺀 값은 오메가 바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값은요. 오메가 바의 n제곱이 256이 나온대. 자, 몇 번 제곱하면 될까라는 거죠. 자, 그럼 결론 이제 오메가 바의 n제곱 값 오메가 바를 몇 번 거듭 제곱하면 256이 나왔는지 찾아야 됩니다. 오메가 바가 누군지 알까요? 라고 하면 사실 우리는 알 수 있죠. 왜? 다음 2차 방정식에 한 근을 오메가 다른 근을 오메가 바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2x 플러스 2를 0 만드는 다음 방정식의 근을 구하겠습니다. x는요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b제곱 빼기 4ac b'제곱 빼기 ac가 되겠죠? 마이너스 1이네요. 자, 이 마이너스 1은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냥 i라고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오메가를 1 플러스 i라고 설정하고요. 오메가 바는요 1 마이너스 i라고 설정하면 되겠죠. 우리는 오메가 바의 n제곱이니까요 1 마이너스 i의 몇 제곱이 256이 나오는지 찾아주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또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하면 또 차분히 해봐야 돼요. 1 빼기 i의 제곱은요 앞에 거 제곱 1, 뒤에 거 제곱 둘이 곱해도 2배죠. 마이너스 2i가 될 거고요. 1 빼기 i의 잘 보세요 4제곱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될 거예요. 됐죠? 그러면 1 빼기 i의 잘 보셔야 됩니다. 8제곱은 16일 거고요. 됐죠? 그럼 1 빼기 i의 16제곱은 256일 겁니다. 됐죠? 자, 뭐 한 겁니까? 라고 하면 여기 i가 보이니까 요거 제곱하면 제곱했으니까 4번 곱한 거죠. 그럼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제곱하면 됐죠? 나올 거고 요거를 또 제곱하면 256이 나오네요. 그래서 결론 n에 오는 적당한 값은 16이었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보시고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 두 개가 돼야 됩니다. 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죠. 3차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이 3차 무조건 인수분해가 한 번은 될 겁니다. x에다 적당한 숫자 넣으면 무조건 0 한 번 나올 거예요. 자, 1, 5, a-6, 마이너스 a죠. 자, x에 누구 넣으면 0 나와요? 1이네요. 1 넣으면 요렇게 0 나온 거 확인되죠? 무조건 한 번은 인수분해가 되게 줍니다. 그럼 다시 쓸게. x 빼기 1, x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a가 0인 거죠. 됐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입니다. 자, 2개가 돼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여기 실근 하나 알았죠? x는 1.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선택하는 건 2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a를 0 만드는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일 때 그러면 여기 0 만드는 거 1도 있고 여기도 1이니까 여기 1하고 다른 애에서 전체 2가지 나오겠네. 그럼 한 근이 1이라는 말은 7 플러스 a가 0일 때 다시 말해서 a가 마이너스 7일 때를 말하겠네요. 자, 혹시나 또 모릅니다. 중복된 게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검산해 봐야 돼. x제곱 더하기 6x 빼기 7이 0일 때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7은 0이니까요. x는 1 또는 마이너스 7이겠죠. 그래서 결론 3차 방정식 0 만드는 값은 1하고 마이너스 7 두 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일 때를 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 볼 거냐? 뭐 두 번째는 이거죠. 중근 가질 때.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a를 0 만드는 값.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자, 판별식 짝수공식 보겠죠?
절반의 제곱 빼기 AC가 0일 때 A가 몇일 때? 9일 때겠네요. 자, 참고로 A에 9 넣으면 이거 누구나 마3 중근이죠. 그러면 결론은 1하고 마3에서 2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이 둘을 더한 값이 문제에서 요구한 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7번 문제입니다. 자, 세 실수 A, B, C에 대하여 3차 방정식이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일단 이런 표현 나왔어요. 자, 0 만드는 값 px가 0이 되도록 하는 하나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고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의 곱은 5예요 라는 표현. 됐죠? 두 번째입니다. 다음 3차 방정식 P, 이번에 보셔야 되는 거 이거야. 3x 빼기 1은 0이 되게 하는, x 대신에 지금 누구 는 거냐면 3x 빼기 1을 대입한 거죠. 그 대입해서 0 만드는 값 중에 한 근이 누구냐? 0이라고 했습니다. 얘가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그럼 이 말은 이 뜻이죠. 한 근이니까 x값. x에다 0 넣어버리면 p 마이너스 1이죠. 이거 0 나오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하나 준 겁니다. 요거 보셔야 돼. 자, 그러면 p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0 나오나 봐. 아, 요 가에서 말한 한 실근 아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px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x에다가 1 넣으면 0 나오고 1차식 하나 알고 나머지 2차식은 누군지 모르니까 요 px 플러스 q 그냥 이따위로 쓰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가에서 얘기했어요.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져. 아, 요 2차식 0 만드는 값이 서로 다른 두 허근. 그 다음 서로 다른 두 허근의 곱이 5예요. 다시 말하면 x제곱 더하기 px 플러스 q를 0 만드는 2차 방정식 두 근의 곱, 근각의 관계죠. q 자리에는 5가 옵니다. 라는 말이겠네. 됐죠? 자, 계속합니다. 나조건에서 다시 한근 0이랑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데 이번에 이렇게 얘기했죠. 서로 다른 두 허근의 합이 2라고 했습니다. 됐죠? 자, 그럼 봐봐. 서로 다른 두 허근 x값이지. 이 허근 누군지 모르니까 편의상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알파 베타를 더한 값이 2라는 걸 아는 거야. 근데 여기서 문제 x의 알파 베타 넣어서 0 만드는 값은 요식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p에다가 3 알파 빼기 1 넣으면 0 나오는 거고 p에다가 3 베타 빼기 1 넣어도 0 나오는 거죠. 됐죠? 그럼 px를 0 만드는 그는요. x의 누구는 값 3알파 빼기 1 또는 3베타 빼기 1이라는 거겠네. 자, 물론 마이너스 1도 알고 있죠. 그러면 다시 두 근 누굽니까? 이 2차 방정식을 0 만드는 두 근을 알고 있는 거네요. 자, 근각의 관계 두 근의 합이죠. 3알파랑 3베타랑 빼기 2를 하면 마이너스 p가 나와야 되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라는 거 알죠? 그럼 여기 6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p라는 뜻이겠구나. 그래서 p는 누구였다? 마이너스 4였다. 그래서 p 자리에 마이너스 4까지 넣어주시면 우린 px를 온전히 쓸 수 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이렇게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a, b, c를 모한값, 더한값 구하면 되잖아요. 자, 이때 이렇게 한번 해볼게. 봐봐. 여기 x에다 1 넣으면 나오니까 말할 수 있을 거야. 2가 되고요. 여기 1 넣으면 2가 되니까 4가 되죠. 자, px 같은 식이잖아. 여기 x에 1 넣으면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는 거 아님? 이게 4라는 말이죠. 그럼 a, b, c 3개 더한 건 몇이었다? 3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해서 전개해서 a, b, c를 다 말하셔도 되고 지금처럼 더한 값만 빠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x에 대한 4차 방정식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 조립제법이 될 겁니다. 보이죠? 일단 x부터 묶어낼 수 있죠. 공통인수 x. x 묶으면 x 세제곱 2a 플러스 1의 x제곱 3a 플러스 2의 x a 플러스 2
그러면 3차식 0 만드는 값 될 겁니다. 조리제법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해주셔야 돼요. 분명히 0 만드는 값 있을 거야. 마이너스를 넣어보고 싶죠.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면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2는 0인 거죠. x 있었죠. 그럼 봐봐. 이거 0 만드는 값이 누군지 일단 두 개 알죠? x의 0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된다는 얘기는, 자, 여기서 이제 몇 개 나올 거냐면 2개 나올 거거든. 2차 방정식이니까. 해서 첫 번째, 한 근이 0이야. 그럼 0이 중복됐으니까 0이랑 마이너스 1이랑 여기 나머지 하나 해서 3개. 아니면 한 근이 마이너스 1이야. 또 마찬가지. 아니면 요 2차 방정식 0 만드는 게 중근을 가져버려. 하면 되겠죠? 그럼 한 근이 0입니다 라고 하면 0 넣으면 0 나와야 되네. a 플러스 2가 0인 거죠. a가 마이너스 2일 때.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면 x의 마이너스 1는 값 1 빼기 2a 플러스 a 더하기 2가 0이 된다는 얘기죠. a가 몇인 거야? 3인 거네요. 자, 마지막 중근을 가져요. 판별식 보죠. 짝수 공식 절반의 제곱 빼기 ac가 0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a에 누가 오면 2 또는 마이너스 1이 오면 되겠죠. 그럼 3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 값은 이렇게 4가지가 나오고요. 이 4가지를 전부 다 곱한 값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곱해주세요. 몇입니까? 12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 문제 이렇게 또 해결해 주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11번 문제입니다. 자,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x 4제곱 제곱 아우 씨 뭐라 썼네. 아유 뭐야 이거. 자, 이렇게 써있죠. 자, 이게 실근과 허근을 갖는다고 합니다. 자, 뭐 이런 상황이죠. 이게 실근이랑 허근을 갖는데요. 일단 4차 방정식이거든요.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갖고 있을 때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봤더니 첫 번째 기억, a가 1일 때 모든 실근의 곱은 마3이다라고 했으니까, 자, 기억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a가 1이라고 했을 때 a 1 넣어봅니다. 이렇게 되겠죠? x 4제곱 더하기 x제곱 a에 1 넣어주세요. 마이너스 12는 0이 되는 거죠. 자, 눈치는 챘겠지만 a에다 적당한 값을 넣어봤더니 알게 됐죠. 보기차식이네. 자, 이거는 참고로 인수분해가 되죠. x제곱 플러스 4하고 x제곱 빼기 3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x제곱이 3일 때 x제곱이 마이너스 4일 때니까 x는 풀마 루트 3이랑 x는 풀마 2i가 돼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4 나오는 값 음수. 실근의 곱은요, 이거 두 개 곱한 거 말하면 되죠. 루트 3하고 마이너스 루트 3 곱한 값 마3 맞습니다. 됐죠? 자, 기억을 보면서 우리가 이거 보기차식이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었고, 보기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과정도 한번 고민해 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준 식을 다시 갖고 와 보겠습니다. 자, x 4제곱에 뿅 써놨으니까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갖고 올게요. 자,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4차, 2차 상수, 복소수, 보기차식. 자, x 4제곱 3-2a의 x제곱이고요. 자, 이거 인수분해 되죠? a-5랑 a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돼요. 자, 그럼 잠깐만, 요거 a 빼기 5랑 a 플러스 2인데 크로스 x제곱과 x제곱을 크로스해서 뿅뿅 만들면 되잖아.
여기 위에 마이너스 주고 밑에도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꿔서 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요. 됐죠? 그러면 더하면 얘 나오는 거 맞네. 그러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됩니다. x제곱 빼기 a 플러스 5 하고요. x제곱 빼기 a 빼기 2는 0이죠. 그러면 다음 방정식의 근 x제곱은 일단 a 빼기 5이거나 a 플러스 2라고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제곱한 값이 지금 a 빼기 5랑 a 플러스 2거든. 자, 둘 중에 누가 더 크게? 당연히 얘가 더 크죠. 왜? 둘 다 똑같이 a에서 2를 더한 거 5를 뺀 거잖아요. 자, 그럼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가져야 돼요 라고 했으니까 제곱한 값이 0보다 작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허근 나오는 거였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다. a-5는 0보다 작을 거야. 됐죠? 그럼 a 플러스 2는요 0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왜? 제곱한 게 0 나오면 x에 누구 넣으면 돼? 0 넣으면 되잖아. 실수거든. 그래서 우리는 일단 a 값의 범위를 정할 수 있죠? a는 5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만 나오는 상황이어야 돼요. 자, 그럼 문제에서 계속 하는 얘기 니은 디귿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면 자, 실근의 곱입니다. 그럼 얘가 양수, 얘가 음수니까 실근은 요 친구 관찰하면 되는 거죠? 자, 니은을 볼게요. 니은 이야기입니다. x제곱을 a 플러스 2가 되게 만드는 값. 얘가 이제 실수인 x 값들이거든. 그럼 x에 누가 와요? 루트 a 플러스 2 또는 마이너스 루트 a 플러스 2가 오겠죠? 이 둘이 곱한 값 마이너스 a 플러스 2 얘가 마이너스 4면 다시 말해서 a가 2라면 모든 허근의 곱은 3이다. 그럼 허근은요 제곱해서 a 빼기 5가 되게 하는 두 값이죠. 그럼 x 허근 누구예요? 루트 a 빼기 5 또는 마이너스 루트 a 빼기 5였겠네. 자, 그럼 a 자리에 2가 오면 x는 누구야? 루트 3i 하고요. 마이너스 루트 3i가 됐겠죠? 자, 둘이 곱해주세요. 몇 나옵니까? 플러스 3. 오, 맞네요. 됐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정수인 근을 가져야 되겠어 라고 했으니까 정수면 실수잖아. 우린 누구 봐? 요거 보는 거지. a 제곱이 a 플러스 2가 돼야 되겠어. 그럼 x가 뭐야? 루트 a 플러스 2랑 마이너스 루트 a 플러스 2인 거죠. 그럼 정수인 근을 가져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갑시다. 루트 a 플러스 2 됐죠? 예를 봅시다.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우리 a 값의 범위가 누군지 알거든요. a는 어떤 애였냐면 마이너스 2하고 5 사이였습니다. 그럼 우린 루트 a 플러스 2의 범위를 한번 관찰해보고 이 범위 정수가 누가 있는지를 볼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일단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하고 5 사이였죠. 2를 다 더하면 a 플러스 2는 0하고 7 사이였습니다. 그럼 여기 루트 씌워버리면 루트 a 플러스 2의 범위를 말할 수 있는 거잖아. 됐죠? 그럼 요 범위에 있는 정수는 누구 있어요? 0 또는 1 또는 2가 올 수 있겠네. 그럼 0이 오려면 a에 누가 오면 될까요? 마이너스 2. 1이 오려면 이 값이 1이 되려면 a에 누가 오면 돼요? 마이너스 1. 그 다음 이 값이 2가 되고 싶죠? 그럼 4가 돼야 되니까 a에 누가 오면 돼? 2가 오면 되겠네. 됐죠? 그래서 결론 a에 올 수 있는 값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다 더해주세요. 마이너스 1. 맞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5가지가 모두 맞았습니다. 자, 차분하게 잘 보시고 보기차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였으니까 우리가 x값을 a라는 문자로 바꿔서 지금처럼 정리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꼭 잘 이해해서 문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7번 문제라고 써져 있죠? 문제 보겠습니다. 이건 같은 문제를 내가 찾다가 못 찾았어요. 눈이 아파갖고 그냥 밑에 있는 유사 문제들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연립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 상황이고요. 1차와 2차 연립이죠.
자, 그럼 심플하게 첫 번째 1차식 y를 1-2x라고 한 다음 y를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대입법이죠. x제곱 마이너스 k에 1 빼기 2x 플러스 6은 0인 상황. 그럼 x제곱 전개하면 플러스 2kx 마이너스 k 플러스 6이 0인 상황.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오직 한 쌍이니까 여기에 x값이 서로 다른 두 개 나오면 y값도 서로 다른 두 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이 충근을 갖는다. 판별식 0이다. 자, 짝수공식 씁니다. 절반의 제곱 빼기 ac. 그래서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k에 오는 양수는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15번입니다. 자, 15번입니다. 자, x에 대한 연립방정식의 해를 다음과 같이 얘기해 봅니다. 연립방정식이니까 마찬가지. 자, 1차, 2차죠. 자, 요거 이렇게 할게요. 요 둘의 위치를 뿅 바꿔서 y를 x 빼기 3이랑 같다라고 놓을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 해를 구했는데 x가 알파잖아. y는 알파 빼기 3인 거야. x가 베타잖아요. y는 베타 빼기 3인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나는 요 y는 x 빼기 3을 여기다 대입해서 x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고 그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입니다 라고 말하면 되겠지? 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x에 x 빼기 3 빼기 x 빼기 3의 제곱은 k요. 전개합니다. x제곱, 자, 전개 그냥 할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빼기 x제곱 플러스 6x 빼기 9 빼기 k는 0 됐죠? 정리. 아이고, 이거 넘어가야 된다. x제곱 빼기 9x 플러스 9 플러스 k는 0입니다. 됐죠? 자,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누군 거예요? 알파, 베타. 알파 넣으면 y값, 베타 넣으면 y값 나온 거죠? 그럼 이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른 두 실수입니다. 서로 다른 두 실수예요. 뭐 보면 돼요? 판별식 보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판별식 b제곱 빼기 4ac를 관찰하면 되겠죠?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되는 거네. 그래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4k 9, 4, 36이죠? 81에서 36 빼주면 몇이에요 이거? 45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쓸 거고, 그럼 4k가 45보다 작음. k는요 나누면 11. 얼마 나오겠죠? 그럼 자연수 k에 올 수 있는 제일 큰 값은 11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15번 문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이죠. 이 초콜릿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상자에 초콜릿을 몇 개씩 담을까? 라고 했을 때, 자, 일단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자 개수의 최대와 최소 값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상자 수를 x개라고 할게요. 그리고 첫 번째 대화를 읽으시면 우리가 여기서 쪼꼬의 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x개 상자에 10개씩 담았어. 그리고 42개가 더 있어. 인 상황이죠.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일단 초콜릿 수를 지금처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일단 첫 번째 대화에서 나오는 결과고요. 자, 두 번째 얘기를 갑니다. 두 번째, 그럼 13개씩 담으면 어떻게 될까?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와? 초콜릿 수의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초콜릿 수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자, 상자가 X개 있어요, X개. 이렇게 X개가 딱 있었는데, 이번에 13개씩 담으면 어떻게 돼? 처음에 13개 담아. 두 번째도 13개 담아요. 쭉 담다 보니까 마지막 이 3개는 빈 상자가 된다는 거죠. 됐죠? 빈 상자 3개가 남게 되고 13개가 채워지지 않은 상자가 1개 있어. 그럼 얘는 꽉 채워지지 않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봐봐. 우리 전체 상자의 개수가 X개였잖아요. 여기서 똑 자릅니다.
여기까지 이 4개를 뺀. 그럼 여기는 상자가 몇 개? x 마이너스 4개죠. 여기에는 우리가 초콜릿을 다 13개씩 일단 담은 거예요. 그럼 이때 초콜릿의 수는 얘보단 클 겁니다. x 빼기 4개에다가 13개씩 담은 다음 최소한 1개 뿅 있을 때 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고, 그 다음 x 빼기 4개에다가 13개를 다 담은 다음에 여기에 13개가 꽉 채워지는 게 아니라 최대 몇 개까지? 12개까지 딱 들어갔을 때 요 사이로 쪼꼬값을 범위로 구할 수 있겠죠. 자, 쪼꼬값을 여기 썼네요. 이렇게 대입해서 정리합니다. 13x, 그 다음 여기 정리해 주시면 4, 32, 4, 32, 4, 5, 5, 50, 마이너스 51. 그 다음 여기는 10x 플러스 42. 여기 정리하면요. 13x 마이너스 40이겠네요. 앞에 둘, 뒤에 둘 연립하면 되겠죠? 넘어가서 3x가 93이 될 거고요. 요거 오른쪽 넘어갈게요. 3x가 82가 될 거고요. 그러면 3x는 82하고 93 사이. 다시 x는요. 자, 양변 3으로 나누죠. 31보다 작거나 같고요. 27점 얼마보다 크거나 같겠네요. 그럼 x에 올 수 있는 값은 상자의 개수 정수입니다. 28, 29, 30, 31. 자, 최대값, 최소값 둘이 더한 값 말해주세요. 59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17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잘 보세요. 자, 19번입니다. x의 범위가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됩니다. 항상 성립.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죠.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래로 블록이에요. 요렇게 그래프 개형 보셔야 돼. 자, 참고로 꼭지점의 x좌표는 누가 돼요? 2가 되겠죠? x가 2일 때를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 근데 내가 보고 싶은 건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요 범위에서만 난 관찰할 거야. 이 범위 x에 누굴 넣어도 항상 0보다 어때야 돼요?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이 범위에 나오는 모든 함수값들이 다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x의 누구는 값? 5는 값만 관찰하면 되겠죠. 왜? 자, 다음 우리가 이 함수식을 편의상 fx라고 하면, 얘를 우리가 fx라고 표현을 하면 f 함수에 5 대입한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누굴 넣어도 다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 5 대입합니다. 25-20 빼기 4k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죠. 자, 4k가 될 거고요. 여기 정리하면 8이네요. k는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상수 k의 최소값은 2라고 볼 수 있겠네요. 최고차 계수가 2인 2차 함수하고 최고차 계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 gx가 이런 조건들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그 직선이랑 fx가 원점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죠. 이게 최고차계수 2니까 아래로 블록일 거예요. 그 다음에 gx하고 y는 gx 같은 애네. 얘가 한 점 P에서 만나대. 이 P, 얘도 P, 같은 P죠. A, B형 뭐 이런 거죠. 같은 P니까. 그럼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림을 그리면 요렇게 X축, Y축 그려놓고 Y는 X 직선을 이렇게 내 맘대로 그릴게요. Y는 X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블록인 fx가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있어.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만나. 근데 이 위로 블록인 GX 그래프가
y는 x랑 요 점에서만 만나는 상황. 뭐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됐죠? 요 점에서만 만나는 상황.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OP 길이랑 PQ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똑같대요. 잠깐만, 이 두 개 길이가 같다는 거는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는 것은 요 길이가 1대 1이라는 거죠. 그러면 봐. 이 원점이니까 점 P의 X좌표를 내가 편의상 K라고 하면 그럼 Q의 X좌표는 뭐가 돼? 2K가 되겠죠? 1대2, 1대2 이렇게 되는 거죠. 비율관계. 됐죠? 그러면 다 한 것 같습니다. 왜? 봐봐. 우리 fx하고 y는 x가 만나는 교점 x좌표 알잖아. 그럼 둘이 뭐 하면 돼? 둘이 연립하면 되죠? fx가 x랑 같도록 하는, 다시 말해서 fx-x가 0이 되도록 하는 두 근을 알고 있는데, 근데 f는 최고차계 수가 2인 이차함수였으니까 우리는 이 식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fx-x는 최고차계 수가 2고요. x에 k 넣으면 0 나오고 x에 2k 넣으면 0 나와. 이렇게. 마찬가지. 그럼 gx도 이거네. gx-x는 최고차계 수 마이너스 1인데 x가 k일 때만 한 점에서 만나. 인 거잖아요. 됐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fx가 누군지 gx가 누군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fx는 누굽니까? 라고 하면 쓸 수 있죠. 자, 이거 정리 한번 하고 다시 오는 게 좋겠다. 자, 여기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x제곱 빼기 3kx 플러스 2k제곱에 2배에다가 플러스 x를 땅 붙이면 이게 fx잖아. 그렇죠? 그럼 fx는 누굽니까? 2x제곱 마이너스 6kx 플러스 4k제곱 더하기 x임. 그냥 쓸게요. 그 다음 gx도 그냥 똑같이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kx 빼기 k제곱 더하기 x. 됐죠? 자, fx와 gx를 더한 값입니다. 그럼 더한 거 이제 쓰도록 할게요. x제곱. 그 다음 x들 이렇게 더할 거야. 그럼 플러스 2에다가 4가 되죠. 그럼 플러스 2 빼기 4kx 더하면 3k제곱.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모든 실수에서. 그럼 얘는 아래로 블록인 이차함수인데 누굴러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겠죠. 자, 짝수 공식 갑니다. 1 빼기 2k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요. 정리합니다.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됐죠? 자, 얘는 k에 대한 2차 마찬가지 아래로 블록. k 누구 넣으면 0 나올까요? 이거죠? 자, 0 만드는 값 찾습니다. 그럼 k는요, 근의 공식이죠. 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b 프라임 미안해요.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빼기 ac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2 플러스 루트 3, 여기는 2 마이너스 루트 3,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k의 범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k가 바로 누구야? 점 P의 x좌표였죠? k의 최대값은 2 플러스 루트 3이다. 그래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보시면요. 2차 다항식 p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p-1 값을 구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됐죠?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요 표현 좀 보세요. 요 2차 다항식 px가 마이너스 x 빼기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말해줘 했더니 이렇게 나왔죠. 그럼 여기서의 표현이 이런 식일 거야. px 플러스 2x 플러스 3이 0보다 크나 같을 때를 관찰했더니 0부터 1까지래. 이게 무슨 말일까? 요 좌변 2차식이잖아요. 얘가 위로 블록일 거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잘라줘 했더니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임. 이렇게 말했다는 뜻일 거라고. 다시 말하면 px 더하기 2x 플러스 3이라는 건 최고차계수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x에 0 넣고 x에 1 넣으면 0 나오는 2차식일걸? 이 말이겠죠. 그럼 px는요. 전개하면 ax제곱 마이너스 a인데 넘어오죠?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2x 빼기 3이라고 px를 쓸 수 있을 거고 문제에서는 이 px하고 마3x 빼기 2 얘랑 마이너스 3x 빼기 2는 같다라고 연립했을 때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니까 판별식이 0일 겁니다. 이런 표현이겠죠? 자, 그럼 판별식이 0일 겁니다까지 또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럼 판별식 ax제곱 자 넘어가면 플러스 되니까요. 마이너스 a 잠깐만 이거 마이너스인데 플러스니까 빼기 1x 그 다음 넘어가면 빼기 1은 0 이렇게 쓰겠네. 그래서 우리는 판별식이 0이다를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판별식 볼게요. a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4a가 0입니다. 됐죠? 자 전개하시면 a제곱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a 플러스 1이 0인 거죠. 그럼 이거는 a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뭐예요? a는 마이너스 1이겠다. 이렇게. 자, p에다 마이너스 1란 값이니까 결론 우리 뭐 하면 돼요? 여기 px식, px식 얘였죠? a 자리에 마이너스 1 넣고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넣으면 몇이냐? 빼기 x, 빼기 3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 값, 마이너스 1 플러스 1 빼기 3 그래서 마3이 합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끝났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26번 보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의 해가 나왔으니까 첫 번째 부등식 x의 범위를 말하면 인수분해 되죠? x-8, x-3이 0보다 작으니까요. x는 3보다는 크고 8보다 작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얘도 사실 인수분해 되죠? x-k 빼기 3, x-k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요. x는 k 플러스 3보다 더 큰 수 또는 x는 k 빼기 3보다 더 작은 애가 나올 거야. 자, 이때 수직선에다 우리가 이 두 개를 한번 그려보면 일단 3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다가 나왔죠. 자,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칸이냐면 5칸입니다. 5칸. 그쵸? 3에서 5 뺐으니까요. 자, 그럼 계속 보시는 게 5칸이구나 라는 거 나왔으니까 요 둘을 볼 거거든. k 플러스 3보다 큰 애부터 k 빼기 3까지 몇 칸? 서로 빼면 되죠. 6칸이에요. 그러니까 5칸짜리 그리고 k랑 k 플러스 3이랑 k 빼기 3은 6칸짜리 이렇게 되는 거야. 둘의 공통된 부분 칠하는 게 알파 베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아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요 자리에 k 빼기 3이 있어서 얘보다 작은 애 여기서 6칸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이 바깥쪽에 k 플러스 3이 이렇게 위치하겠죠? 얘보단 큰 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 우리 근은 누구야? 여기죠?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인 거예요. 아니면 근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어요. 그럼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인 겁니다. 그럼 우린 두 가지 상황을 다 보면 되겠다라는 거고 자, 요런 그림이라면 알파에서 베타,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되죠? 알파가 3, 알파가 3, 베타가 k 빼기 3이니까 베타 빼기 알파 k 마이너스 6이입니다. 그럼 k가 몇이라는 거야? 8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얘가 알파, 얘가 베타죠. 베타 빼기 알파니까요. 8에서 k 플러스 3 뺄게요. 마이너스 k
플러스 5가 2라는 거죠. 그럼 K가 몇이었다? 3이었다. 그래서 이 둘이 더한 값은 11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개수가 2개입니다. 2개. 개수가 2개인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여기 있는 요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 보면서 우리가 절대값의 그 의미와 정의로 바로 해석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됐죠? 어떻게 갑니까? 라고 하면 일단 요거부터 가는 거죠. 절대값이 2보다 커. 그 말의 의미는 x 빼기 n이 2보다 더 큰 수이거나 x 빼기 n이 마이너스 2보단 더 작은 애가 될 거야.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개념이니까.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x는 n 플러스 2보다 큰 수이거나 x는 n-2보다 더 작은 애가 되겠죠? 자, n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n보다 오른쪽으로 더 두 칸 갔을 때보단 크고 왼쪽으로 두 칸 간보단 더 작습니다. 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요거는 우리 얘기할 수 있죠. 인수분해 바로 되네. x-4, x-10, 0보다 작거나 같음 하시면 되죠. x는 4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은 겁니다. 자, 그럼 봐봐. 이렇게 4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은 이게 첫 번째 x의 구간이었습니다. 그럼 우린 두 번째 x의 구간을 말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연수가 두 개가 되려면 자연수 x의 개수가 두 개가 되려면 일단 여기다 체크 좀 해볼게요. 여기 4가 있으니까 이 다음에 5, 6, 7, 9, 8 됐죠? 5, 6, 7, 8, 9 이렇게. 자, 봅니다.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몇 칸이냐면 4칸 떨어졌거든요. 4칸. 그죠? 그러면 공통된 부분의 자연수가 두 개가 돼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요 자리에 n-2가 와. 얘보다 더 작을 때. 그다음 오른쪽으로 4칸 가니까 1칸, 2칸, 3칸, 4칸 가면 이쯤 가겠죠? n 플러스 2가 뿅 더 클 때. 요렇게. 그러면 자, 겹친 부분 보세요. 여기에 자연수 몇 개 있어요? 라고 하면 잠깐만 하나, 둘, 세 개인데? 이러면 안 되네? 그럼 뭐 해야 돼? 얘가 요렇게 와야 되겠죠. 됐죠? 요렇게 와야 되겠지? 여기까지. 그럼 다시 n-2가 몇이 되면 6이 되면 n-2가 6이 되면 다시 말해서 n이 4라면 됐죠? 미안 8이죠. 4래 미쳤네요. 8이면 n이 8이면 봐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6보다 작은 애. 얘는 뭐가 돼? 10보다 큰 애 이렇게 되니까 여기 겹치는 게 없어. 여기는 4하고 2개가 있어. 자연수가 몇 개가 돼요? 2개가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그래서 n 빼기가 6일 때 아니면 두 번째 얘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조금 크게 줄여야 되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봐봐. n 플러스 2가 8이면 겹치는 부분 여기가 겹쳤죠? 9하고 10 2개 맞네요. 그럼 여기서 문제는 n 빼기는 뭐가 돼? 6인 거죠? 6? 6이라고? n 플러스 2가 8이면 n 빼기 2는 n이 6이니까 4 맞지? 그럼 겹치는 부분 없는 거죠? 그럼 n이 몇이면? 6이면. 그래서 우리 n 자리에는 지금 정수가 자연수가 온다고 했으니까 얘네들이 요 사이에 끼는 게 아니라 자연수 넣어서 나오니까 뭐 7이나 8이나 9나 10 이런 값들이 이제 올 수 있다는 걸로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n에 올 수 있는 값 6하고 8이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요거 말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됐죠? 뭐예요 이거? n 플러스 2가 9 n 빼기가 5일 때 됐죠? n이 몇일 때야? 7일 때죠? 그러면 여기도 겹치고 여기도 겹치니까 자연수는 4랑 10 2개네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
n에 올 수 있는 값은 6, 7, 8 이렇게 3개가 왔을 때가 될 거고요. 이 3개를 다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이네요. 자, 31번이죠. 마지막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 포인트.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가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x의 범위를 먼저 찾을게요. 자, 첫 번째 식 인수분해합니다. x 마이너스 a제곱이랑 x 플러스 3 0보다 작음 뭐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도 인수분해합니다. x 플러스 a랑 x 마이너스 9 0보다 큰 이렇게. 자, 참고로 a는 이제 2보다 크다고 했죠. a가 2보다 큰 수니까 자, 요거 아래로 불러기 2차 함수 x에다 누구 넣으면 나와요 했을 때 a 제곱이랑 마3이죠. 요 범위입니다. 그래서 x는 마3보다는 크고 a 제곱보다 작음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 아래로 불러기죠. x에 9 넣으면 0 나와요. 마이너스 a 넣어도 0 나와요. a는 2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a는 음수겠지. 큰 범위 이렇게 되겠죠.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은 수 또는 x는 9보다 큰 값들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얘를 수직선에 표현했을 때 만족하는 정수 x는 보이면 안 돼요. 해가 없는 게 아니라 정수가 보이면 안 되는 상황인 거야. 수직선을 그려봅시다. 수직선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거는요. 마3보다 크고 a 제곱보다 작음. 여기서 문제는 a 제곱은 4보다 큰 수일 겁니다. 4보다 큰 수. 됐죠? 그 다음 여러분들 보시는 게 요거 봐봐. 마이너스 a보다 작은데 참고로 a가 2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더 작은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럼 얘가 어디에 있든 간에 일단 요 부분에서는 정수가 안 나와요. 됐죠? 그럼 정수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요 9가 a 제곱보다 오른쪽에 이렇게 있으면 됐죠?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그럼 a 제곱이 9보다 일단 작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왜요? 라고 하면 봐봐. 이 9가 만약에 요렇게 왔어. 됐죠? 다시 말하면 이 a 제곱이 9가 이쪽에 왔어. 그래서 여기 10인데요. 이렇게 위치해도 마찬가지 공통된 범위는 있지만 정수인에는 없습니다. 그럼 a 제곱이 9보다 작은 거야가 아니라 정확히 보니까 이거지. 10보다 작거나 같아도 상관없는 거죠. 왜? 어쨌든 얘가 a제곱이 10이 되어도 공통된 부분 안에 정수는 없거든. 그러면 결과적으로 a제곱은 10보다 작으니까 a는 루트 10보다 작은 애. 그리고 문제에서 말한 것처럼 2보다는 큰 애가 와야 되겠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최대값 a를 m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m제곱을 구하세요니까요. 답은 10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입니다.